전자현미경이 됐든 아니면 초음파 기기가 됐든 의료용 영상 촬영기가 전파를 쏘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쏴가지고 다양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 방식을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이제 강하게 초점 방식으로 뭉치지만 않으면 강하게 열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번 쏘고 다른 방향 쏘고 또 다른 방향 쏘고 이렇게 해갖고 종합적으로 입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머스크의 유성통신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두 개나 세 개나 몇 개나 원하는 대로 하시면 이제 보다 멀리 가고 송수신 구조도 뚜렷하다 그랬죠. 통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뭐 분사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음파를 섞었으면 미세 이렇게 지상 병력에 비쳤을 때 전력만 세면 눈도 타버리고 다 타버려서 죽는다 그랬죠. 충격 시신 속에. 이걸로도 들어갈 수 있거나 뭐 수소산소 추출할 때도 서로 다른 방향의 마이크로웨이브 전파, 서로 다른 방향의 적외선 전파를 회전 방식으로 돌려주면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으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이렇게 쌍중하로 넣어주면은 들어간다. 그래서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전파를 쏴갖고 이렇게 현미경의 모습을 얻을 수도 있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넣는다라는 거죠. 뭐 전자레인지 같은 데도 이렇게 전파가 나올 때 길이를 틀리기 위해서 넣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골고루 넣는다는 거죠. 또는 전자레인지에다가 이렇게 오븐 기능을 좀 집어넣어 주되 에어프라이기처럼 열풍 방식으로 해서 오븐 기능을 좀 집어넣을 수 있는데요. 이런 전자레인지 기능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아니면 미니 오븐기에다가 28도씨 정도면 빵 만드는 이스트균이 좀 이렇게 숙성이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익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팎으로 해가지고 보온실을 만들어서 단독으로 파시거나 오븐기에다 그 기능을 넣으시거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기능을 넣으시면 에어프라이기에도 마찬가지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보온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된다. 또는 저온 냉장고를 만들어서 0도씨나 그 이하로 내려갈 때고 저온 상온 냉장고가 고기를 숙성하거나 김치를 숙성하거나 야채를 보관하거나 이런 저온 상온 냉장고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LG 같으나 삼성이나 어디서도 쓰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SK나. 이런 전자현미경 방식에 있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쏴셔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의료 영상기기 촬영하거나 고주파를 집중시키거나 레이저를 집중시켜갖고 시각장치 레이저 할 때도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와 숫자 방식으로 해서 레이저 나오는 빛을 강중량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레이저 나오는 사이즈죠. 빛의 사이즈. 그 빛에다 전기량을 강중량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그래서 10단계도 가능해서 초점 방식으로 가로 세로 높이 해당되는 부분을 가열을 해서 그것을 시각하거나 레이저 시각하거나 영접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실리콘 유리판이나 유리 기판, 반도체 플라스틱 기판에 해당 부분을 녹여가지고 점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녹이면 이제 다시 달라붙거든요. 그런 형태의 접합 구조를 쓸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제가 쓰시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양대에서 이것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삼성과 연결된 건 아니시죠? 그래서 유리기판에다가 이렇게 홈을 파서 접합시키고 여기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절연 구조를 갖고 또는 거기다 표면에다가 고랑 같이 파가지고 전기선, 통신선 넣고 절연 구조를 넣어주는 이런 구조도 쓸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또는 반도체 회로에다가 건축용 실리콘이 됐든 절연 구조를 넣어주면 이게 전기가 오래 간다. 디램이 이제 끊임없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피복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피복이 있으면 멀리 전기가 보존돼 멀리 송전도 가능한데 코일에다 이 피복을 넣어주자는 거죠. 반도체 회로에. 또는 이게 수백 개를 묶어도 열에 전염되잖아요. 뭐 낸드 플래시나 HBM 할 때도 피복을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알아야지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피복의 종류가 뭐가 됐든 피복을 넣으시면 제 기술이다. 이건 좀 이렇게 엔비디아가 됐든 삼성, SK, 마이크론, TSMC 어떤 데서도 쓰시지 말라는 거죠.
유리석영 코팅 열사로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금속 자체 반도체 회로를 만들거나 하실 때 그때 하실 수도 있고 그때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냉상 덮어서 이거를 이제 구리 코일로 만들거나 전기선 통선으로 만들거나 반도체 회로로 만드시는데요. 카페시터 이 기술로 쓸 수도 있고요. 여기다가 약간은 유리석영 코팅, 사람 유리막 코팅을 코팅을 많이 준대요. 그걸 이제 피복으로 의류 방수지를 같이 쓴다든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엔드플래시나 이렇게 어떤 HBM 적중할 때도 쓰면 열이 전염이 안 돼서 높이 적중하거나 D램에도 끊임없이 공급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제 반도체 회로에다가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 가지고 4조각, 8조각으로 만들어서 경우의 수를 늘리거나 저장 구조도 늘릴 수 있다. 정보를 빨리 처리할 수 있다 그랬죠. 쓰시면 제 기술에 삼성전자 이거 쓰시던데 하시지 마세요. 존스와키스 하시던데 하시지 마십시오. 제 기술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이 전 세계적인 대기업이 전 세계에서 제 기술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가상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제 페이스북에 자료가 몇백만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세어보자 하루에 몇천 개씩 들어왔으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100일이면 100만 개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이 몇백 외국인들이 그만큼 자료를 보냈다면 일반 페이스북엔 그렇게 보내지 않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국가기관도 대한민국 정부랑 해서 이렇게 국정원도 굉장한 이렇게 국가기관 20몇 대 광고 내시고 YTN이 저기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페이스북에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주한미 대사관도 하시고 삼성전자 자기네들이 기술을 개발 안 했는데 그거를 하고 개발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특허를 냅니까? 방송에 들은 거 가지고 제가 기술을 공개해 보는 것만이에요. 누가 기술을 주는지 알게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기술 쓰지 말라고 한 것이지 비난한 것은 없다. 그래서 왜 제 기술 쓰라 쓰지 말라는 것도 말 못하냐라는 거죠. 그런 것도 말 못하면 되게 웃기는 일이죠. 내 기술이니까 쓰지 말라.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저는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시지 마시라. 내가 뭐 삼성전자 그쪽하고 연결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서 제 기술이 그렇게 몽땅 모둠으로 방송가에도 그럽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방송의 특성상 그런 것 같은데요. 쓰시지 마십시오. 방송에서도 자기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키보드 찍어서 그냥 가장 싼 사람이 이겨요. 서로 공멸을 합니다. 일반 자본주의 기업들은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군인들 훈련시켜서 또 키보드 찍고 돈 지급하고 빛나면 제로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무한자본 대주고 무한자본도 유한자본 싸움 누가 이길까요? 무한자본이 이깁니다. 거긴 이익 안 봐도 되거든. 그 다음에 시장을 다 차지하고 나서 시장에 자기네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